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9월 미국 엘라바마주의 항구 도시 모빌 인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다. 불과 8분 전 다리 밑을 통과하던 한 선박이 철교에 충돌하면서 다리가 끊어졌지만 빠르게 달려오던 열차는 속력을 줄이지 못했다. 엘라바마주 모빌에 있는 빅바이유 다리. 다리가 건설된 빅바이유 캐논은 폭 130m의 좁은 구간으로 주변에는 지늘기 가득한 제방이 형성되어 있었다. 철로가 깔려있던 이 다리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오가는 화물 철도 운송회사인 CSX 운송의 소유로 해당 회사 소속의 열차들과 미국 국영여객 철도인 암트랙의 급행열차가 주로 이용하였다. 철로는 단방향 운행만이 가능한 형태로 아래에는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혹시 모를 선박의 다리 충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량 손상 시 열차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1993년 9월 22일 사건 당일 이날 해당 구간을 지나던 예인선 마오빌라는 철등을 실은 6개의 바지선을 밀고 가던 중 방향을 착각해 예정된 경로인 모빌강이 아닌 빅바이유 캐논으로 진입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예인선을 조종하던 윤리는 해상 레이더의 설계관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경험이 부족했고 나침반이나 지도 또한 소지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당시 현장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배에 탑승해 있던 윤리와 선장 그리고 2명의 인원들은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모빌강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레이더에 표기된 빅바이유 캐논 다리를 예인선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같은 시각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마이애미로 향하던 암트랙 소속의 선셋 리미티드 야간 급행열차는 7량으로 구성된 객실에 220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고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운행해 잠시 후 빅바이유 다리를 지날 예정이었다. 이 시점의 열차는 에어컨과 화장실 수리로 인해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 지연된 상황이었다. 새벽 2시 45분경 앞서 방향을 착각해 빅바이유 캐논으로 잘못 들어온 윤리는 점점 안개가 짙어져 예인선의 끝부분이 잘 보이지 않자 잠시 동안 배를 정박시킨 뒤 안개가 거치길 기다리려고 했으나 적당한 공간을 찾지 못해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고 늦은 새벽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강 위에서 레이더에 의존한 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측 전방에 위치한 바지선이 갑자기 무언가에 크게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다리 중앙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열차 선로가 약 90cm 정도 뒤틀리게 된다. 하지만 선로가 끊어지는 등 심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자 열차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빠르게 달려오던 열차는 선로가 망가진 사실을 모른 채 속력을 올리고 있었다. 충돌 직후 배에 탄 인원들은 시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약 8분이 지났을 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암트랙 열차는 뒤틀린 경관에 그대로 충돌한다. 이 충돌로 다리는 즉시 붕괴되었고 달려오던 열차들은 그대로 탈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관차가 탈선하자 뒤이어 달려오던 두 번째 기관차 또한 그대로 날아가 잔해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연료 탱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관차는 물속으로 날아가면서 차체의 하부대 부분이 잘려나가 버렸는데 이로 인해 연료가 강가에 유출되면서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후 뒤편에 위치해 있던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수면 용객차와 2대의 객차가 그대로 물에 빠졌지만 바로 다음 열차가 다리의 끝에 간당간당하게 멈춰서면서 나머지 후방 객차들 또한 다리 위에 멈춰설 수 있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가 유출되면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새벽 늦은 시간에 구조 작업도 안 쉽지 않았는데 이때 앞서 사고를 일으킨 예인선을 조종한 윌리는 빠르게 예인선을 현장 근처로 이동시켰고 이후 배에 함께 탑승해 있던 인원들과 함께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한다. 후방 열차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은 늦은 시각 갑자기 벌어진 일로 사태 파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방에 있던 차장이 기관사에 개무전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주변 열차에 긴급 신호를 보내 구조대에 신고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 지점이 잘못 보고되고 배 또는 열차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해당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사건 발생 약 1시간이 지나도록 구조가 지연되고 있었고, 강에 빠진 열차로 물이 차오르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통로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새벽 3시 25분경 가까스로 현장에 도착한 해안경비대와 소방서는 주변에 있던 모든 선박들에게 지원 요청을 함과 동시에 화재를 진화하기 시작하였고, 날이 밝아오면서 안개가 걷힌 이후에야 헬리콥터를 이용해 모든 생존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빅바이유 다리는 비상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통행이 가능한 상태를 알리는 초록불이 점등되어 있었다. 사건 직후부터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초기에 다리를 훼손시킨 윌리에게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다리에 있었다. 다리는 비상 상황 시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다리 아래로 선박의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경고 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했지만 시설물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지도와 나침반 없이 레이더와 유감 판단으로 운행을 하는 것은 당시 위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고, 또한 예인선에서 녹음된 음성에 의해 윌리가 고의로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윌리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레이더 사용에 대한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은 선박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수로 위에 위치한 모든 다리에는 동일한 조건의 경고등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되었다. 결국 이 사고로 열차의 첫 번째 기관차에 탑승해 있던 기관사는 영문도 모른 채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를 포함해 47명의 승객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약 103명의 인원들이 갑자기 벌어진 사고로 인해 부상을 피할 수 없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재와 연기흡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예인선에 탑승해 있던 윌리를 포함한 전 인원들은 모두 무사하였지만, 윌리는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더 이상 배를 운행하지 않았다. 한편 빅바이유 다리는 사건 직후 동일한 형태로 재건되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